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과 기관과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142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신호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흡수 이슈에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0.90% 하락한 3,079.7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2% 하락한 954.29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예전에는 하루 안에 변동성이 한 2번 정도 있었다 하더라면 이제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요. 또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겠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탄탄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1시간만 진행되는 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까지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또 저희가 매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 리베로 종목도 노란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하단에 보이는 검색어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돋보기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종목 상담, 추가적으로 리베로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장이 어렵지요. 지난주 시세 흐름부터 대형주들 근근히 버티다가 또 장 후반에 떨어지고 오늘은 좀 오전장 중에 좀 괜찮나 싶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막판까지 반등 없이 떨어지는 흐름. 호랑이 없는 굴엔 또 토끼가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도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또 우후죽순격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까지 전형적인 좀 약세, 하락장의 모습들을 아쉽지만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해야죠. 네, 시장의 유동성 랠리는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각국의 유동성이 이렇게 뭐 오늘 뭐 위안화나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뭐 이슈가 있었지만 뭐 어떤 뭐 장이 뭐 맨날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속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은 항상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이 건강할 때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지만 몸이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시장은 지금 약간 좀 피곤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뭐 새롭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악재 요인들은 지수가 랠리하는 구간에서 언제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할 뿐 그렇게 보시고 지수 하방으로 종목들이 많이 좀 안 좋아져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 또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서 또 일주일 또 열심히 지난주 허기진 배를 또 달래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위너 11 또 10종목 제가 좋은 종목들 또 꽉꽉 이번 주 여러분들 계좌를 또 붉어지게 만들어줄 종목들 채워왔으니까요. 종목 공개는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 장 시작 전에 10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물론 오늘 방송에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0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3종목 선별을 하시고요. 수익도 또 수익이지만 1등부터 5등까지 여러분들 또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는 오늘 방송 1시간 동안만 하실 수가 있어요. 내일 한다고 내일 들어가 봐야지 문 톡방 못 들어옵니다.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일단 대기 스탠바이 종목 하시고요. 우리 또 한번 노란톡방 벌써 V자 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V 한번 치고 힘차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 올려주세요.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 많죠. 네, 이제는 우리 뭐 시그널로 보고 우리 승리의 시그니처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가봅시다.
자, 코스피 흐름입니다. 3,200선의 박스피. 오늘도 올라가는 척 했는데 걸렸죠. 그죠? 중간 3,200, 3,000. 이 중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굉장히 애매하다. 올라가면 팔면 되고 내려가면 사면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걸려버리니까 올라가다 내려갔다 여기서 중간에서 갈팡질팡 계속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뭐 특히나 이 코스피의 흐름 예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셀트리온, 삼바, 바이오진영,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 LG화학 이런 그 시장 주도주들이 지금 좀 많이 쉬고 있죠. 그죠? 하이닉스가 뭐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막 이 식욕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변동성이 막 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만만 보고 원래 잡았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고요. 먹다가 뺏어가면 더 배고프거든요. 예, 시장 1000포인트 맛을 한번 들이나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꺾어서 내려오는 흐름들 어때요? 하락은 순식간입니다. 지수가 일주일에 4, 5%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갈 때는 KTX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통일호 타고 올라온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통일호 얘기를 해드리니까 연배가 보입니다 하시던데 뭐 어찌됐든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는 금방 또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또 올라올 때는 또 짜글짜글하게 올라와주는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대응이 상당히 요새는 좀 어려운 구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 툭내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이드카 뭐 이런 거 발동되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단은 인정할 것은 에너지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뭐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수급에 의한 요인일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조금 이따 수급은 좀 보죠. 이 오전장 흐름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11시 시점에서의 오늘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종가에 많이 밀려갖고 오전장 중에는 그냥 뭐 코스닥도 보합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갈지자 패턴으로 밑에서 갈지자 말고 위에서 이렇게 좀 흔들 거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진입하면 다시 통 튀어 올라오길래 뭐 주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종가에 확 밀려버렸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전장 아까 말씀드렸던 11시 기점의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코스피 270억 매수, 코스닥 800억 매도지만 기관이 매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장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종가가 마무리됐어요? 외국인 3,200억 매도, 기관 4,500억 매도. 제가 코스피 수급에서 연기금이 매도를 좀 줄이나 이제? 채권 밸런싱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연초에는 채권 비중을 좀 높이고 연말에 주식 비중을 높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연기금 매도가 800억으로 줄었어요. 지난 금요일장. 그래서 외국인이 안 샀는데도 장이 올랐습니다. 아주 특이한 날이었죠. 그죠? 외국인이 안 샀어. 외국인이 사야만 올랐잖아요. 외국인이 사야만. 3일 사야 3일 오르고 외국인이 사는 날만 또 3일 사야 3일 오르고 외국인이 사는 날마다 요 날만 뭐 거의 필수 조건이죠. 외국인 매수는. 근데 지난주 금요일장은 외국인이 안 샀는데 올라갔어요. 대형주들 몇 개 착착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은 부진했지만 왜 그랬어요? 연기금이 안 팔았거든요. 3천억씩 2천억씩 계속 팔다가 맞바람이라 그랬죠. 이 역풍이 잦아드니까 그냥 외국인이 안 사는데도 그냥 배가 그냥 순풍 타고 엔진을 껐는데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다시 역풍이 부니까 배가 또 뒤로 밀리죠. 외국인 다시 안 사고 연기금 역시나였네요. 그죠? 뭐 하루 좀 덜 판다고 제가 좀 설레발을 쳤나 봅니다. 다시 3,800억을 다시 팔면서 연기금은 아직도 역풍을 치는 존재구나. 계속 매도가 좀 나오겠구나. 네, 그렇게 코스피 수급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 애들 돈 없지요, 그죠? 매도할 돈도 없고 뭐 매수할 돈도 없고 연기금 애들 계속 팔고 그래서 이쪽도 외국인 수급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오늘도 양매도가 계속 나왔다. 확실히 외국 기관 애들이 오늘 1,000억은 찍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매도가 뭐요? 앞에 일자는 없어졌다. 여기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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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3,000억 앞에 1이 없어지긴 했잖아요, 그죠? 1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예요? 시장에 확실히 힘이 없어진 건? 자 생각해 보세요. 장이 올라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매수가 강해서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매도가 약해져서 올라가는 거. 뭐가 셀까요? 당연히 매수가 강하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세죠. 매도가 약해져서 올라가는 거는 동력이 없잖아요. 주도주가 없이 그냥 종목들이 대충 슬슬 순풍 타고 가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매수자가 매도를 잠재우면서 매수세가 폭발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거래도 붙어주고 차트도 살아나고 훨씬 세죠. 그래서 매도가 약해지면서 살살살살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장이 이거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올라갈 때도 뭐 별로 감흥이 없고 또 빠질 때는 어때요?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21선이 깨지니까 종목들도 차트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뭐 모르죠. 뭐 오늘도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차라리 시장은 여러분들 매매를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한번 그냥 2, 3일, 3, 4일 그러니까 주중 내내 1%씩 만약에 빠진다 칩시다. 내일도 오늘도 1% 빠지고 내일도 1% 빠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마이너스 한 3, 4%가 한 방 그냥 꽝 두들겨 맞는 게 나아요. 그래야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봐야 될 점은 만약에 뭐 미증시가 오늘 조정으로 끝난다면 개파락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역시 역풍을 치는 기관애들이 매도를 들하는 건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매도자가 매도를 들여서 올라가는 거는 모래성이다. 금방 무너진다. 매수자가 세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의 포지션 다시 기본으로 갑시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를 해주는지 코스닥에서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는지 지네들이 뭐 2,000억을 팔든 3,000억을 팔든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을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시황 봅시다. 아우 뭐 파란 나라죠. 스머프 왕국에 왔습니다. 하이닉스 혼자 일단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다 뭐 전기차, 바이오, 뭐 자동차 뭐 다 빠지는 흐름이어서 오늘은 뭐 딱히 코멘트 해드릴 부분은 이쪽에서는 뭐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확실하게 아닌 거는 장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이 올라갈 때도 안 가는 애들 보였죠. 분명히 보였죠. 뭐 삼바, 셀트리온, 그죠? 지운다. 또 현대차, 야자 이렇게 지운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간다? 1번 반도체, 2번 전기차, 3번 플랫폼.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정답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헷갈리면 오답은 X를 치고 정답을 찾아가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답은 X를 치고 가자. 오답은 X를 치고 가고요. 코스닥 쪽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이 시젠. 오늘 뭐 9% 가까이 폭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간다니까요. 이제 펄어비스 다시 3위로 올라왔죠. 그죠? 시젠이 3위에서 펄어비스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시젠이 급락하면서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펄어비스 밑에 있는 애들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가든 어찌됐든 간에 순위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리너공업 13위인데요.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안에 여기 안에 탑10 안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너공업 반갑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글쎄요.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시총이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5%대
이게 뭐 꺾이지는 않겠죠, 쉽게. 그러나 나머지 1% 찌질한 싸움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저는 올해 한 2, 3월 달 안에 지금 시총 탑10에 셀트 헬스케어 제외하면 바이오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데요. 이 중에 한 2개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다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바이오주들도 뭐 시총 크니까 뭐 별일 있겠어라고 하지만 바이오주들은 시총이 크든 작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밀려나면 시세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계속 이 밑에 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업황들 그리고 섹터별로 주도주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 위너11이든 리베로 종목이든 우리가 전장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지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위너11에 관련된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0명 넘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꼼꼼하게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너11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최대한 많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리베로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저희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폰 키시고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리베로 종목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너11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힘든 시장에서 정말 좀 보약과 같은 종목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종목들 열심히 또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벌써 한 2개월 동안 위너11을 쉼없이 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네. 주가가 뭐 365일 올라갈 수는 없고 뭐 100이면 100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좀 밀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종목들, 다시 예전의 모멘텀을 회복하는 종목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노바텍 다시 한번 볼게요. 노바텍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공격수 종목이죠.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어제 뭐 지난주에 뭐 유니온 가니까 뭐 히토류로 또 보시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히토류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장 잠깐 올랐던 게 히토류 따라서 잠깐 가긴 했는데 계속 이 테마와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테마와는 결별을 하고 실적으로 히토류 안녕하면서 혼자 가는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내 차폐 자석, 차폐가 이제 원하는 자기장만 받는 거예요. 네. 무선 충전이나 뭐 태블릿 PC 보면 태블릿 보면 이거 폰 붙잖아요. 핸드폰에. 그런 자석 기능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장 점유율이 노바텍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형 태블릿 PC에는 기존에 한 개 들어갔던 게 4-5개가 자석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당 단가도 높아지지만 어때요? 들어가는 개체수 자체도 상당히 늘어난다. 마치 반도체가 핸드폰에 50개 들어가던 게 차량용으로 가면 1000개 이상 들어가듯이 이 차폐 자석도 계속
이 부위는 응용 분야가 간단하게 뭐 자석 붙는 거, 뭐 무선 충전하는 거 이러한 그 간단한 모델에서 점차 진화되고 있다. 실적을 잠깐 보면 매출이 679억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서 679억. 전년 비해서 160% 이상 매출이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43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얼마 나왔냐면 거의 300억, 296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자그마치 42%입니다. 만 원짜리 팔면 4,200원 남겨먹는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모든 기업들의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얼굴이다. 그래서 40%대 영업이익률을 특히나 작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켜냈고요. 또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걸 봤을 때 잠깐 차트를 보시면 주가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주가는 뭐다? 산책 나간 멍멍이다. 그리고 실적은 그 뒤를 따라가는 주인이다. 주인이 멍멍이한테 멍멍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산책 나가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400% 이상 영업이익이 좋아졌죠. 주인이 쫓아온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오면 멍멍이는 또 앞으로 숑 도망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바텍이 제가 우려했던 거는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해서 여기서 1월 22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서 이 공짜로 받은 주식은 이게 이상하게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한 주, 두 주로 나눠준 건데 이게 상장이 되면 공짜로 받는다라는 물량 인식이 있어서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좋은 종목 왜 무증은 왜 해가지고 왜 시간이 또 걸려야 되나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상증자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식욕이 왕성한 거죠. 그죠? 주가가 기다릴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노바텍 오늘 장에서도 21선 위로 살짝 올라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종목 차트 분석하실 때는 보조지표 같은 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다가 지수 차트 하나 딱 놓으시면 분석이 훨씬 빠를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어때요? 이 코스닥 지수 한번 옆에다 놓을까요? 지수는 지금 음봉 따다닥 맞으면서 21선이 깨졌죠. 그죠? 근데 종목은 어때요? 종목을 다시 가보면 지수는 음봉인데 얘는 양봉이 붙어주면서 21선 위에서 지키고 있죠. 지수가 강할 때 지수보다 못한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수가 안 좋은 구간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종목이 21선을 깨고 올라오는 종목. 지수가 갭상승 음봉 나는데 종목은 갭하락 양봉 나는 거. 이렇게 지수와 비교해서 확실히 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하락 구간에서 잘 봐주시면 이런 종목들이 지수 랠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강하게 낙폭과대주 많이 떨어진 놈이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끈다? 그런 장세는 없습니다. 항상 주도주들이 하락 구간에서 잘 버티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락에서 가드를 잘 올린 종목, 카운터 펀치를 안 맞은 종목들이 다시 경기 시작이 되면 빠르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바텍은 뭐 실적도 확인됐고 뭐 이번 하락 구간에서 차트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공격적인 리베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공격수 노바텍으로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너 11 또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도 소개해드릴 거지만 나머지 종목까지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찍고 입장하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리베로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거 종목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LG 이노텍. 네, 기억나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수비수를 안 갖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수비수 두 종목. 리노공업은 말씀드렸죠? 리노공업 아까 화면에서 시총 13위였죠? 그거 시총 10위 안에 들 때까지 계속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뭐 리노공업은 워낙 제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오늘 수비수 리노공업과 같이
네, LG노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일단은 오늘 차트부터 잠깐 볼게요. 이제 차트쟁이들은 직전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 제가 두 개의 봉우리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한 번에 물량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올리는 척하면서 나머지 물량을 싹 다 던지는 게 이제 쌍봉우리 패턴, 쌍고점 패턴인데 일단은 뭐 시총 이 종목이 시총 뭐 5조 원짜리 종목을 놓고 뭐 차트 분석하는 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얼마만큼 모멘텀에 충실했고 앞으로 더 충실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음봉을 다시 한번 깨고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쌍봉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뭐 시장 때문에 오늘 시장 좋았으면 그냥 돌파하고 날아갈 그림이었는데 오늘 뭐 시장 때문에 고점에서 좀 밀려났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LG노텍이 17일 날이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면 이 신규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에다가 신규로 한 5,50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500억 투자 또 유상증자 하나요? 그게 아니라 LG노텍 기존에 있는 돈으로 뭐 5,500억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유증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 투자 확대를 결정을 했어요. LG노텍이 가야 되는 분야의 적재적소에 저는 자금이 잘 투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이 LG노텍은 이 매출 70% 이상이 카메라 모듈이죠. LG노텍은 뭐예요? 아이폰의 눈이죠.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의 카메라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시리즈가 올해 상당히 좀 선전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실적 증가, 아이폰 뭐 프로맥스 그리고 아이폰 13부터 이 신규 진입하는 모델에 카메라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돈을 계속 더 받아야 되는데 뭘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삼성 갤럭시도 뭐 저는 뭐 큰 기술력으로는 안 보지만 이 카메라를 가로로 달았죠. 잔망경처럼 뭐 이러한 진화들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들도 이제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정말 막 이렇게 흔들어도 찍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또 기술력을 이번에 달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LG노텍이 할 일이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일단은 LG노텍이 제가 그것보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죠? 기존에 해왔던 거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뭐냐? 너는 알겠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더 자극적인 거. 주식시장은 욕심쟁이죠. 더 좋은 걸 내놔봐. 이게 뭐예요? 요새는 반도체도 모두 자동차에 붙어야죠. 그죠? 그래서 LG노텍이 2018년도부터 전장 부품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전장 쪽에서 계속 손실만 봤어요. 손실이 3년 동안 한 1,000억 이상. LG 쪽이 참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LG전자도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결국은 손실이 확대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밝혔죠. 근데 LG노텍의 전장 쪽은 얘네들 그럼 전장 쪽을 안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적자만 보던 전장 쪽이 드디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이 카메라 쪽이고 지금 10% 안 되는 게 뭐 적자가 계속 났기 때문에 이거를 매출 비중, 영업이익 비중을 좀 채우긴 그렇지만 이 70%에서 아예 0이었잖아요. 적자였으니까. 근데 이게 올해 한 10%까지 붙어줄 것 같아요. 전장 쪽이 드디어 올해 돈을 벌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벌어도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좀 덜한데 올라가는데 여기가 적자가 쓱 여기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커지는 속도가 확 팽창을 하죠. 그죠? 1 빼기 1이 0이지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때 굉장히 높은 실적 가속도가 붙어줍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LG전자나 마그나 합작법인이 설립된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 솔루션에 이제 LG노텍이 센서, 카메라 잘하는 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가 뭐예요? 자율주행. 이 센서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모멘텀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그룹주 중에서 뭐 단연 올해 LG 성장을 이끌 종목은 뭐 LG 이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차트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이번 주 또 가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수비스 LG이노텍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사업 순풍에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까지도 분석을 도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 전략 하시다가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미리 들어와 계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와 검색하시고 노란톡 단체방에 입장을 하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이 남아서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오늘 잠깐 화면 볼게요. 코스닥 아프죠? 21선을 확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날은 뭐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 지수보다 강한 종목. 자, 파마리서치 21선 밑에서 21선을 지금 설치하면 지금 올라왔죠. 그죠? 지수와 디커플링. 이게 차트라는 게 뭐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가서 일단은 자리 선정부터 잘 해야지.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어군이 밀집돼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피고 찌를 맞추고 던지는 거죠. 이 차트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러한 타이밍을 잡는 도구입니다. 기업 분석은 어군을 설정하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일단은 이쪽 파마리서치에 우리가 뭐 기업 분석은 다 돼 있는 상황. 일단은 굉장히 좁고 작년에 실적 다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 얘도 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올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올해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는데도 올해 뭐 건보료도 그렇고 건강보험 말씀드렸죠. 이 콘주란 무릎 관절 주사가 이 보험급여에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실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콘주란, 리주란 다 지금 올해 작년에 선방을 넘어서 올해는 작년에 방어를 잘했으니까 올해 굉장히 큰 공격적인 마케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최소한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그냥 연말까지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 계속 확진자가 뭐 1,0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그 종목들 작년 선방한 이쪽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마리서치는 상당히 좀 대응하기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변동성이 커서 쉽다라는 게 아니라 종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하루에 3%가 가기도 힘들고 하루에 2, 3%도 잘 빠지지도 않고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커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 얌전한 고양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이 얌전한 고양이 같은 종목이 일단은 4분기 실적이 확인됐고 또 앞으로 1분기 작년보다 1분기가 2분기가 계속 좋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 증권사들의 스트롱바이 리포트나 뭐 이런 그 자극적인 뉴스들이 주가를 좀 간지럽혀 주면 얌전한 고양이가 저 멀리 7만 원 위로 부뚜막 위로 뛰어 올라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붙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점핑을 딱 뜰 때 장 초반에 뭐 이미 뭐 5%, 10% 이상 떠버려서 출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뜨면 먹을 게 없죠. 하루에 2, 3%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10% 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시간을 사는 개념. 네, 뭐 실적 확인됐고 뭐 좋은 자리, 좋은 어군이 형성돼 있으니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이 21선을 뿅 시소 하락구간에서 치는 날 낚싯대를 탁 들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뭐 적당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시간을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그것처럼 파마리서치도 뭐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보셔도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너 11 세 번째 종목 파마 리서치 미드필더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에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잘 갈 것 같다라는 세 가지 종목 순위별로 꼽아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낮 12시까지 받은 다음에 금요일 날 이벤트 당첨하시는 거 아시죠? 네, 1등부터 3등까지는 백화점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무학 전문가님의
직접 쓰신 책, 초보부터 고수까지 한 번에 주식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책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서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요. 그러한 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4등부터 5등까지는 또 아쉽지 않게 저희가 별다방 쿠폰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너 11 수익률 맞히는 이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상담 또한 일단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세요.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는 분 한해서 저희가 꼽아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진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FA 반도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650원입니다.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보유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네, 뭐 핫한 요새 종목의 실적 외에 상당히 좀 테마적 이슈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당분간은 이슈가 되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레이더망에 걸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세 구간에서 뭐 기업의 모멘텀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저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무조건 일단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인정하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28%와 상한가는 차이가 단 1%지만 나중에 시세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들여서 28%까지 누군가 주가를 세력이 올렸다. 근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안착을 하고 장이 끝났다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10억을 들였으니까 11억이면 상한가를 갈까요? 아니요. 10억이면 20억 이상이 들어야 이 단 1%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력들의 이 주가 움직임을 볼 때 어설프게 상한가만 보여주고 밀린 종목은 그 다음부터 시세가 잘 안 나요.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상한가를 안착하고 그 뒤에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패턴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SF 반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어때요? 쭉 밀리지만 다시 올라가죠. 제가 이걸 뭐라 했어요? 상한가를 사람의 몸통으로 한 사람의 어깨, 상한가의 3분의 2 지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완료하면 시세가 또 난다. 그렇게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한가의 어깨에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5% 조정은 뭐 시장 뭐 대다수 종목들이 평균 하락률이 뭐 2, 3%대 이상은 되니까 오늘 조정이 일단 뭐 과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 10,000원을 돌파를 했지만 차라리 이날 종가 기준에서 10,000원 위에서 놀다가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맛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지수가 1000포인트만 보고 내려가니까 그냥 지금 하락 구간이 하방이 세지는 것처럼 1000포인트 위에서 좀 놀다가 밀렸으면 이렇게 주가 조정이 좀 늘어지진 않거든요. 찍고 그냥 확 밀려버리니까 지금 시장도 어렵듯이 이 종목도 10,000원을 너무 쉽게 찍고 너무 쉽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10,000원 가격대가 걸려 있다는 게 좀 아킬레스건이고 나머지는 일단은 21선까지 확실히 시장보다 센 종목이고요. 앞단에서 상한가도 있고 10,000원 가격대를 일단은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 21선 지지 여부와 저는 다시 한번 10,000원을 돌파한다면 저도 따라 붙어보고 싶을 정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10,000원을 기준선으로 잡고서는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봐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미스터문님께서 세코닉스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1,1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세코닉스 카메라 그러니까 유사 업종을 찾자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LG 이노텍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렌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자,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 요새 뭐 카메라 쪽도 자율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전장 쪽에 붙어주면서 시세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테마적 시세. 이 종목을 보면 1월 19일, 20일 이렇게 시세를 내주고 뭔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작년에 한 해 실적을 좀 보면 적자로 전환됐죠. 그죠? 작년 3분기까지 140억 적자. 매출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4천억대 매출 기업입니다. 그죠? 2018년도 4천억, 2019년도 4천억. 근데 올해는 작년에 연간 기준에서는 4천억을 이제 돌파를 못할 것 같죠. 매출 자체가 줄면서 적자 전환했다. 자, 보세요. 제가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4천억 버는 기업이 1년에 11억밖에 못 법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죠? 이런 마진율이 낮은 기업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짜장면 4,000원에 팔아서 500원 남긴다. 옆가게가 들어왔어요. 3,500원에 팔아 우리는. 그래서 300원 남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밀가루 값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플레에 죽는다. 그죠? 이렇게 기술력 없이 이 마진율, 점유율 어때요? 지금도 보니까 이 밀가루 값이 올라간 것처럼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경쟁사가 들어온 거죠. 경쟁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실적이 박살나죠. 매출이 감소하니까 그 순간 인플레이션처럼 음식점의 밀가루 값 상승하는 것처럼 바로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라가는 이유는 뭐 상한가가 아닌 이상 이 종목이 상한가는 안 갔죠. 그죠? 상한가가 아닌 이상 뭐 5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실적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확실한 거는 이번 탄력 구간에서 트레이딩용이지 이거 길게 갖고 갈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세코닉스는 뭐 10,000원 돌파 파동까지 좀 기다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번의 좀 엑시트 기회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손절은 여기 9,000원 가격대 깨지면 저 밑에서 또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트레이딩용을 한 번 더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정말 감사하게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9,000원 손절 매가를 꼭 엄수하셔서 종목에 끌려서 다른 종목들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라고 친다면 LG노텍 계속 신고가 가는 걸 보면서 이거 9,000원대 밑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매도 잘 하시고요. 9,000원에서 손절 엄수하셔서 LG노텍으로 카메라 정말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드렸던 LG이노텍 수비수 종목도 참고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LG이노텍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시면 리베로 종목 노란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세코닉스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님께서 카페24 남겨주셨어요. 매수가 38,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네, 카페24가 뭐 올해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카페24, 뭐 인터파크 뭐 이렇게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테마를 탄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따로 갔습니다. 카페24 따라가고 뭐 인터파크 따라가고 이렇게 예스24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 같은 업황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코로나 이후 뭐 인터넷 활성화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따로 움직이긴 했지만 모두 다 좋았기 때문에 뭐 굳이 연관성을 찾아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죠. 그죠? 모두 다 안 좋았으면 뭐 돌아가면서 빠졌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볼 수 있지만 뭐 돌아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페24는 문제는 뭐냐면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그죠? 무상증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즉 배가 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으면 먹는 순간에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배가 아프단 말이죠. 체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 무상증자를 뭐 굳이 하는 이유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모자라는 개념이겠지만 앞서 노바텍도 그랬고
잘 되는 기업이 왜 굳이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뭐 급히 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노바텍과는 그러한 유형의 무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좀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주가를 한번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의미로 한번 붐업 말 그대로 풍선을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빵 터트려 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푸시를 강하게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풍선이 그러니까 뻥 터졌죠, 그죠? 그래서 저는 카페24 같은 경우는 무증 물량 소화 과정 노바텍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상증자는 그 좋은 기업도 2, 3개월은 걸린다 그랬죠. 근데 모멘텀이 좀 부실한 종목은 무상증자 물량 소화하는데 진짜 3개월 이상 시간 걸려요. 그리고 나 좋아지면 그때 가든가 말든가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주가가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카페24는 지금 못 빠져나오시면 마의 3개월의 이 시간에 갇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는 일단은 무증 이슈에서는 일단은 제로는 다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 못 빠져나와서 갇히지 마시고 지금 살짝 지금이라도 지금 문 열려 있네요. 그죠?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좀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갈아탈 수 있는 종목 위너 11 종목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멋대로님께서 현대 BNG 스틸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2,300원이고요. 비중은 33%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예, 현대 BNG 스틸 오늘 일단은 뭐 철강주들 시세도 괜찮았거든요. 뭐 풍강이라는 종목이 좋아서 그런지 뭐 아무튼 뭐 현대 BNG 스틸은 너무 뭐 급하게 갔습니다. 와 이거 LG전자 상한가만큼이나 이 종목의 점상도 굉장히 좀 쇼킹했었던 이슈였죠.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조커는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현대 BNG 스틸들도 뭐예요? 자동차용 어떻게 됐든 간에 강판이나 이쪽에 집중한다. 나도 철강이라고 자동차 못 갑니까? 철강도 자동차 간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조정에도 이 철강주들 반등이 괜찮았고요. 특히나 기관애들의 포지션이 재밌는 게 얘네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일단은 분석하지 않고 일단 팔아요. 여러분들 급등주들 보시면 상한가 빵빵 가는 종목은 기관은 일단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던 종목들 상한가 두 방 막 올라오면 일단은 던지잖아요. 그리고 뭐 다 던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분석을 하더라도 일단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도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일단 던집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1월 27일, 1월 28일 이렇게 무대기로 던지다가 보니까 좋네. 오늘 다시 사죠. 멍청한 매매인 것 같지만 여기서 16,000원 던지고 19,000원에 사? 이런 멍청한 기관들. 기관이 태생적으로 이런 매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단에 뭐 워낙 시세를 강하게 뿜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력 예전처럼 하루에 뭐 5, 6% 짝을 하는 시세는 아닐까요? 그냥 가도 막 10%씩 가고 밀려도 막 5%, 10%씩 밀리는 아주 좀 터프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터프하다는 의미는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오늘 기관에서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상방적으로 좀 터프함도 확실히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테마주 쪽의 트레이딩 말고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뭐 잘 보시고 이번 주 매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뭐 좋은 결과 저는 있을 걸로 보는 급등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아직도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 어렵다 QR코드로 간단하게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